안녕하세요. 큐비스 성형외과 대표원장 병광입니다. 오늘은 교근 축소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떠한 분들이 교근 축소를 받으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다양한 종류의 교근 축소술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시행하고 있는 큐비스의 신경차단 교근 수술이 다른 병원과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은 사각턱 또는 이가리 컴플렉스 때문에 제일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보통 사각턱이 고민이신 분들은 뼈를 깎는 윤곽 수술을 생각하고 계신데 무조건 뼈를 깎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도 다른 것입니다. 뼈대가 큰 경우에는 사각턱 축소술이나 양악 수술이 필요하게 되고, 얼굴에 지방이 많은 후덕하신 분들은 심부볼 지방 제거나 얼굴 지방 흡입이 필요하게 되고, 근육 자체가 큰 경우에는 교근 수술이나 보톡스가 필요합니다. 교근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교근이란 근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근은 음식물을 씹을 때 사용되는 턱 근육으로서 딱딱하고 질긴 음식들을 좋아하는 분들에게서 턱 근육이 발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골격이 발달했다기보다는 근육이 발달해서 사각턱으로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근 수술은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용 목적으로, 두 번째는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용 목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턱 근육이 발달해서 사각턱이신 분들, 그리고 교근이 비대칭으로 발달하여 턱 윤곽이 비대칭이신 분들, 안면 윤곽 수술을 받았는데 효과를 못 보셨거나 오히려 더 커지신 분들, 보톡스 내성이 생기거나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 목적으로는 이갈이나 이 악물 습관이 있으신 분들, 턱관절 질환으로 통증이나 소리가 나는 분들, 3차 신경통으로 턱 근육, 관자 근육, 두통, 목, 어깨,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근 절제술은 말 그대로 근육 자체를 절제하는 방법으로, 보통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귀 뒷부분, 이 부분을 절개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귀 뒤를 절개하기 때문에 당연히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고, 의사의 감각으로 근육을 절제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 균일하게 축소하는 것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주파 교근 수술은 근육 자체를 소작하는 방법으로 입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국수 마취로 한 5분에서 한 15분 정도 시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주파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주파 장비에 비해서는 비교적 넓은 범위인 10mm에서 한 20mm 정도의 소작 범위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신경 차단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근육 자체에 손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가 있고, 근육 전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근육이 추후에 재발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쪽 균일하게 근육을 축소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울퉁불퉁해지는 요철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근육을 소작하는 경우에는 소작된 근육을 없애는 게 아니라 몸에서 흡수되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게 되면은 염증이나 감염 등의 다른 부작용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신경 타겟 방법으로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신경 차단 교근 수술과 제가 시행하고 있는 초미세 신경 차단 교근 수술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방법은 보통 입안 절개 또는 귀 앞 절개를 통해서 주로 메인 신경 위주로 차단하는 방법이고, 대부분 국소 마취로 한 20분 내외로 시행되고 있고, 고주파 장비로 보통은 온도 조절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1mm에서 3mm 정도 신경을 소작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안 절개를 하기 때문에 메인 신경만 주로 차단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따라서 입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도상 잔가지까지는 신경 차단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재발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입안 절개의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턱 아래쪽 피부 바깥쪽으로
시술하게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입안 절개를 하는 경우에는 입안 절개 후에 꼬매거나 하더라도 입안에 있는 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물 때문에 염증이나 다른 문제들이, 부작용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하는 방법으로는 피부 바깥으로 시술하기 때문에 바깥쪽에 염증을 감염하기 위해서 테이프만 잘 붙이고 있으면 크게 염증이나 오염이 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의 다른 방식은 국소 마취를 하지만 저는 이제 수면 마취로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주파 장비 자체도 이제 기존 장비들은 보통 온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은,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인 초미세신경 차단 교근 초술은 온도 조절이 되는 제어 장치가 달려 있는 고주파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고, 메인 신경과 잔신경까지 대부분 모두 차단하기 때문에 재발률을 1%에서 2%까지 낮췄다고 보시면 되고, 온도 조절이 되는 제어 장치가 달린 고주파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의 확률도 확실히 낮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시행하고 있는 큐비스 초미세신경 차단 교근 수술의 특별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메인 신경뿐만 아니라 잔가지 신경까지 모두 차단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수면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한다는 점, 그리고 제가 특허 등록받은 장비가 있는데 신경 차단 전용 고주파 장비를 사용한다는 점, 100여 군데의 신경을 차단한다는 점, 그리고 재발률을 2% 이하로 낮췄기 때문에 자신 있게 평생 AS 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기존의 다른 종류의 교근 초절을 시행받고 재발이 되었거나 부작용이 생겼더라도 다시 재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장치에는 온도 제어 장치가 없어서 환자마다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소작 범위를 제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환자마다 각기 다른 소작 범위가 발생을 한다면 원치 않는 다른 부위에 손상을 주게 되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환자마다 균일하게 발생되는 1mm 정도의 정확한 소작 범위를 갖기 위해서 온도 제어 장치를 개발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되던 고주파 팁은 10번 정도의 신경 차단을 하게 되면 내구성이 약해 쉽게 손상이 되어 제가 원하는 100여 군데의 신경을 차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구성을 강한 고주파 팁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 1차 시술 후 3개월 뒤에 2차 리터치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행을 했을 때 재발률을 2% 미만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발률을 낮춘 후에 저는 자신 있게 평생 AS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 환자분께서 추후에 어떠한 재발이 생긴다 하더라도 병원에 내원하시면 무료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은 생소한 교근 축소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병원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큐비스 성형외과 대표원장 변광이었습니다.